서울시 총괄 건축가는 이 서울 그리고 한국에는 처음 도입된 제도지만 이미 서구의 선진 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시티 아키텍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고요.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국가 건축가도 있습니다. 한 도시의 모든 도시 환경 건축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도시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 도리가 없거든요. 한마디로 하면은 한 도시 내에서 건축 도시 정책을 갖다가 이게 하나의 일관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. 이때까지 그렇게 서울을 비롯해서 한국의 모든 도시들이 진행되어 왔어요.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도 보니까 이게 한 일 또 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이런 기준이 모호하고 중복되고 하는 일을 갖다가 다시 일관성 있게 통합을 하자. 이미 서구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도 있으니 그래서 서구 예를 갖다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만들어졌죠. 일단 2년의 임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? 이게 너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큰 비전과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지. 제가 무슨 마법사처럼 한꺼번에 순식간에 서울을 바꾸고 이런 일은 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이 그동안 개발되고 변화해온 방향이 서구의 어느 선진화된 도시 담기였다 그러면은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제도와 모든 어떤 법령, 정책을 갖다가 이게 정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어서 거기에 맞는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시범적으로 선별해서 할 예정이고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, 제도, 정책들에 관한 바탕을 갖다가 만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큰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를 갖다가 이제 뭉개면서 들었었는데 그런 건축이 또 만드는 게 또 새로운 도시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의 상실, 풍경의 상실, 그리고 우리 삶의 상실이라고 하는 게 좀 뼈아픈 문제니까 물론 그런 건물이 안 들어섰으면 더 좋았죠. 근데 그런 경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서울의 땅이라고 하는 곳, 역사가 아주 현저히 남아있는 그런 곳에 짓는 건물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. 사무실 만든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서 어떤 행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때까지 설계한 가구 전시회를 갖다가 해요. 건축가가 만든 가구는 좀 다르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